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9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62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자가 33명인데 인천 등 수도권 교외 감염 확산에 따른 영향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 유지됐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1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9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유럽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물량과 단가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가 3개월 만에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유럽 지역의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국경을 개방하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공사에 중국 취향 재개를 허용하지 않자 이번엔 미국이 중국 4대 항공사 여객기에 미국 취향을 16일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종교 소모임 관련 등 산발적 감염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9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629명, 사망자는 추가 없이 2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관련 등 소규모 감염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지역 발생 33명은 서울 13명, 경기 13명, 인천에서 7명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2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6명이 늘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32명이 추가돼 격리 해제 누적은 1,499명이 됐습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1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12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1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반도체와 화공품 등 주요 수출 품목 물량과 단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24.8% 감소한 363억 9천만 달러에 그쳐 2010년 2월 이후 122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수지 적자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악화 등으로 1년 전 12억 7천만 달러에서 14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에는 5조 1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종합계획은 다음 달에나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3차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 5조 1천억 원도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치고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정부는 2025년까지 15배에 달하는 76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45조 원을 더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쓸지는 아직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두 개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2022년까지 계획만 보면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13조 원 안팎을 투자해 각각 33만 개와 13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을 들여 일자리 9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회색 뉴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추가한 그린 뉴딜을 구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노후 건물 단열 리모델링이나 녹색 산단 조성, 친환경차 시대로의 조기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녹색 성장 정책도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과 그린 뉴딜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관련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앞으로 10명 미만의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회에도 회원 사이에 방역관리자를 둘 것을 정부가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코로나19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곳은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 소모임.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시설과 모임 등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방역에 소홀하기 쉬운 동호회나 종교 모임 등에서 관리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비접촉 모임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만날 때는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선정하고 모임 중에는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을 자제하도록 챙겨야 합니다. 같은 부서나 모임에서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나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상황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또 자체 점검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사업주나 공동체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체제는 자율적인 각 공동체의 방역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거나 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하지만 방역관리자 운영이 자율지침인데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종교 소모임 등에서 지키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성패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최근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처벌하기 위해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PC방이나 노래방처럼 학원에도 QR코드를 활용해 학생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5일 중2, 초등 3, 4학년이 대상인 3차 등교 수업 첫날, 전국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51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한 곳, 경북 두 곳을 빼고 모두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른 수도권 학교들입니다. 특별히 확진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원이 위험지대로 지목됩니다. 올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등교 수업일이 조정된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학원 방역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와 달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을 시킬 수 있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원 출입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PC방이나 노래방처럼 QR코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QR코드를 학원도 좀 사용하는 걸 권장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제도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내 2차 감염은 없었지만 학원 외에도 조용한 감염은 전파될 수 있어 등교 개학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더워지면서 많이 찾게 될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도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하는데요. 올여름 물놀이 때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이영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를 즐길 때 물 속보다 물 밖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는 항상 써야 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그 락스라든지 염소계 소독제 소독을 다 하고 있거든요. 물 같은 거에서는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고요.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공간을 이용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꼭 손을 잘 씻어 주시는 게 좋고요. 수영복과 물안경, 수건은 반드시 챙겨온 것만 쓰고 빌리거나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칸막이 없는 샤워실은 한 칸 떨어져 사용하고 침을 뱉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휴대용 물품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실내보다는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단체 방문은 자제하고 해수욕은 한적한 곳을 찾아 접촉 여지를 줄입니다. 이용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한적한 중소형 해수욕장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사장의 차양시설은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차양시설이나 일광욕 의자는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샤워실이나 출입구 손잡이 등 접촉면은 하루 한 번 이상 소독하도록 합니다. 이용객 발열 검사와 방문 기록은 기본이고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거리 두기가 지켜지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다음 달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같은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환경 적응이 현대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환경 토론회에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은 뜻하지 않은 문제점을 불러왔습니다. 집에 고급 사양의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학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격 근무는 디지털 환경에 낯선 일부 직장인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인 만큼 디지털 환경 적응을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 활동도 안 되고 모든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 같이 돼버렸어요.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 인터넷이나 디지털에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포용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원격 근무나 원격 수업의 문제점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나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지원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정부와 협력을 해서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하고 학생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반면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디지털 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오히려 신체적 장애나 세대 단절 같은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소외와 단절을 이겨낼 포용을 디지털 사회 전환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말을 수어로 통역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생활 방역 지침을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자 정보와 동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같은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보다 수어가 편한 청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정보량이 적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청각 장애인을 위해 말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수어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적용됐는데 우선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수어를 표현할 때 단순히 손의 동작뿐만이 아니라 수어에서 중요한 요소인 얼굴의 표정이나
몸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수어에 맞게 표현해주는 애니메이션 표현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번역 엔진을 통해 한국어 문장을 수어로 바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농인들의 삶이 좀 더 편하게 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딥러닝 기술이 좀 더 보완이 되면은 좀 앞으로 몇 년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바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수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실시간으로 수어로 바꿔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완성되면 청각 장애인도 남의 도움 없이 방송 콘텐츠나 여러 정보에 비장애인처럼 쉽게 접근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영남과 호남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와 경산, 청도, 구미 등 경북 11개 시군, 합천, 산청 등 경남 3개 시군, 구례, 순천 등 전남 4개 시군, 전북 순창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오늘 대구와 경산 기온은 35도, 구례 34도, 순천 32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서울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지만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 낮겠습니다. 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대구와 경남, 경북 지역에 내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오늘 현재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가동 중인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서 13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습니다. 발생 장소는 논, 밭, 길가와 집 주변 실외 작업장 등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노약자를 비롯해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 등은 기상정보 확인과 건강수칙 준수로 온열질환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된 뒤 저혈압과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일사병과 40도 이상 체온이 올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체열이 축적돼 사망하는 열사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투 헬기까지 동원돼 전장을 방불케 했던 미국의 반인종 차별 시위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상 무정부 등의 표현으로 규정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항의 시위는 대체로 미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줄며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권력을 향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냐고 외치며 인종차별 항의의 시위의 상징인 무릎 꿇기에 동참하라고 호소했고 그 호소에 따르는 경찰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통행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밤에 거리를 메운 시위대와 경찰은 심야까지 대치하며 곳곳에서 충돌도 빚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 과격 시위자 등에 대한 체포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공권력과의 충돌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심장부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 DC 주변에 현역 군인이 대거 배치되고 백악관 주변의 경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미 전역의 주 방위군도 2만 명 가량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견된 병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주 방위군의 경우 코로나19 지원에 투입한 병력까지 합치면 7만 명쯤으로 미국 내 각종 사태에 동원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일주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추모 행사와 장례식 등이 잇따라 열립니다. And we want justice for what's going on right now. And I appreciate everyone showing him some support and love. 미 언론은 사실상 무정부, 사실상 내전,
최악의 국가 위기 등의 표현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하며 크게 4가지 문제가 겹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미 전역에서 계속 반복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고질적인 빈부격차, 여기에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잡기 편가르기 행보로 인한 사중고로 미국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벌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관에 무릎에 눌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한 사건을 규탄하며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는 구호를 외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들의 시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ll I would say is that I do think people have a right to protest, to make their feelings known about injustices such as what happened to George Floyd. 독일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고 독일 정부는 이번 사건은 끔찍한 일이라며 세계 각국은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It's a solidarity question. We stand with our brothers internationally, black, our sisters as well. But the same thing is happening here. Like it's no different. 시리아에서는 조지 플로이드의 초상화를 무너진 집의 벽에 그려 넣으며 그의 죽음이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인종차별로 인한 희생자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n possiamo tollerare né chiudere gli occhi su qualsiasi tipo di razzismo o di esclusione e pretendere di difendere la 교황은 한편 일부 미국 시위대의 약탈과 방화 등에 대해 자기 파괴적이고 자멸적인 행위라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항공사의 미국 취항을 막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교통부는 현지 시각 3일 성명을 통해 오늘 16일부터 중국 항공기 소속 여객기에 미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중국 국제항공,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통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며 6월 16일 이전에 발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상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럴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용 가능한 사망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자료안전감시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실험 계획서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실험의 집행그룹이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실험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닫았던 영내 국경을 속속 다시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는 현재 시각 3일부터 국경을 열고 유럽 지역의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도 높은 봉쇄 조처가 시행된 지난 3월 초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입국 허용 대상은 유럽연합 EU와 회원국, 유럽연합 EU 회원국과 쉥겐 협정 가입국에서 넘어오는 관광객입니다. 독일 정부도 오늘 15일부터 EU 회원국과 영국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도 오늘 15일부터 EU 회원국과 쉥겐 협정 가입국, 영국에 대해 국경을 다시 엽니다.
오스트리아는 현지 시각 4일부터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인접국과의 육상 검문소에서 입국 시 검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하면 김치, 김치하면 한국이죠. 요즘엔 김치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김치에는 유산균이 살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